교사의 흉기에 의해 숨진 고 김하늘 양이 오늘 영면에 들어갑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일명 하늘이법을 통해서 직무가 어려운 교사를 강제로 휴직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오히려 치료가 필요한 교사를 음지로 내몰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보도에 진태희 기자입니다. 심한 우울증으로 최소 6개월은 치료와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불과 20일 뒤 정상근무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바뀝니다. 같은 병원, 같은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입니다. 교육청은 이 진단서만 믿고 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명모 씨의 복직을 허가했습니다. 이 휴직 사유가 소멸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전문가의 소견입니다. 근데 거기 정신과 의사가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었다라는 소견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그걸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육부가 검토 중인 일명 하늘이법은 아이들을 해칠 위험이 있는 교사가 교단에 서는 걸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신질환 등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사가 휴직하거나 복직할 땐 반드시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필요하면 강제휴직까지 가능하도록 법제화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긴급대응팀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 교사가 발생하면 이들을 즉시 파견해 학생과의 분리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하늘이법을 통해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 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등 여러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선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교사들이 악성 민원과 과중한 업무로 정신질환을 앓는 사례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검증만 강제하다 보면 오히려 교사들이 치료를 받는 대신 음지로 숨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초등학교 교직원은 재작년 9,400여 명으로 5년 만에 2배 넘게 늘었습니다. 핵심을 정신질환으로 볼 게 아니고 그 폭력적인 행위에 사실은 봐야 될 것 같은데 상담을 의뢰하거나 이런 시스템들이 좀 필요한 건데 모든 부분을 정신질환이 있는 어떤 환자로서의 교사가 교단에 서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런 거에만 포커스를 맞추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교사들의 정신질환을 문제로만 보기보다 조기에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교육활동 보호와 함께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교원을 적극 치유, 회복시키는 데 두고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 대책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선 단순한 규제보단 치료와 예방을 함께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